최근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60세 이상 성인의 상당수가 만성신장질환 위험군에 속해 있다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들 중 많은 분들이 평소 건강에 좋다고 여겨지는 음식들을 잘못된 조합으로 섭취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신장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산에 거주하는 72세 박영호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박영호 씨는 퇴직 후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썼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30분간 산책을 하고 아침 식사로는 반드시 바나나 2개와 우유 한 잔을 함께 드셨습니다. 칼슘과 칼륨이 풍부한 이 조합이 뼈 건강과 심장 건강에 좋다는 정보를 보고 시작한 습관이었습니다. 박영호 씨는 이런 식습관을 3년간 꾸준히 유지했습니다. 체중도 적절히 관리되고 혈압도 안정적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건강관리법이 완벽하다고 생각했죠. 주변 사람들도 박영호 씨의 성실한 건강관리를 칭찬했습니다. 실제로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거든요. 하지만 작년 정기 건강검진에서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신장 기능을 나타내는 수치가 정상 범위를 크게 벗어났던 것입니다. 신장내과 전문의는 신장 기능이 상당히 저하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영호 씨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건강하게 살았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의사는 매일 섭취한 바나나와 우유의 조합을 지적했습니다. 바나나와 우유 모두 칼륨이라는 성분이 매우 많이 들어있는 음식입니다. 칼륨 자체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이지만 나이가 들면서 신장의 칼륨 처리 능력이 떨어지는데 이때 너무 많은 칼륨을 한 번에 섭취하면 신장이 감당하기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마치 작은 배수구에 물을 한꺼번에 너무 많이 부으면 막히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젊을 때는 신장이 튼튼해서 많은 양의 칼륨도 잘 처리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 능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계속 같은 양을 섭취하니 신장이 서서히 망가진 것이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신장내과 연구팀의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고칼륨 음식을 지속적으로 많이 드신 어르신들에서 신장 기능 저하가 더 자주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 가지 고칼륨 음식을 함께 드실 때 그 위험이 더욱 커진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무심코 섭취하는 음식, 조합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신장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장은 한 번 나빠지면 다시 좋아지기 어려운 장기라는 점에서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장이 우리 몸에서 하는 일을 제대로 이해하면 왜 음식 조합이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신장은 마치 우리 몸의 정수기 같은 역할을 합니다. 혈액 속에 노폐물을 걸러내고 필요한 것은 다시 몸으로 보내며 불필요한 것은 소변으로 내보내는 일을 하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정수기의 필터가 점점 약해집니다. 대구에 거주하는 69세 최미경 씨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최미경 씨는 고혈압으로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소 짠 음식을 좋아해서 매일 저녁 김치찌개에 라면을 넣어 끓여 먹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김치는 발효식품이라 몸에 좋고 라면도 가끔 먹는 정도니까 괜찮다고 생각했던 거죠. 김치찌개 자체도 이미 소금이 많이 들어간 음식입니다. 여기에 라면을 추가하면 소금의 양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라면 하나에는 하루에 먹어야 할 소금의 절반 이상이 들어있거든요. 김치찌개와 라면을 함께 먹으면 하루 권장량의 2배가 넘는 소금을 한 끼에 섭취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었습니다. 최미경 씨는 여전히 활동적이었고 혈압약 덕분에 혈압도 잘 조절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6달이 지나면서 이상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붓고 저녁이 되면 다리와 발목이 퉁퉁 부어올랐습니다. 처음에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주변에서도 나이 들면 다들 그렇다고 했거든요. 하지만 부종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신발이 작아진 것처럼 느껴질 정도였고 반지도 빼기 어려워졌습니다. 그제서야 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신장 기능이 심각하게 떨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의사는 과도한 나트륨 섭취가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나트륨이 많은 음식을 계속 먹으면 신장이 이를 처리하기 위해 과도하게 일해야 하고 결국 지쳐서 제 기능을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신장내과 연구진이 발표한 연구에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고나트륨 음식을 지속적으로 섭취한 그룹에서 신장 기능 저하가 훨씬 빠르게 진행되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미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는 분들에게서 이런 현상이 더 자주 나타났습니다. 신장 전문의들은 이런 현상을 조용한 살인자라고 부릅니다.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지만 일단 증상이 나타나면 이미 신장 기능의 상당 부분이 손상된 상태라는 뜻입니다. 최미경 씨처럼 부종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신장 기능이 정상의 절반 이하로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런 손상이 되돌릴 수 없다는 점입니다. 다른 장기들은 어느 정도 회복이 가능하지만 신장은 한번 망가지면 다시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신장 문제가 정말 무서운 이유는 한 가지 문제가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마치 도미노가 쓰러지듯이 하나의 문제가 다른 문제를 불러오면서 몸 전체가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의학계에서는 악순환의 고리라고 부릅니다. 서울 강동구에 거주하는 74세 이정수 씨의 이야기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이정수 씨는 근육량 유지를 위해 매일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침에는 계란 3개를 삶아 먹고 저녁에는 두부 한 모를 통째로 드셨습니다. 단백질이 근육에 좋다는 말을 듣고 더 많이 먹을수록 더 건강해질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처음 6개월은 정말 좋았습니다. 근력도 늘어나는 것 같았고 몸도 더 단단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주변에서도 이정수 씨가 다른 또래보다 훨씬 건강해 보인다고 칭찬했죠. 이정수 씨는 자신의 건강법이 완벽하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면서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소변 색깔이 평소보다 진해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소변에서 거품이 많이 났습니다. 이정수 씨는 단백질을 많이 먹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몇 달 더 지나자 혈압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혈압이 정상이었던 이정수 씨에게는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계단을 오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신장 기능이 심각하게 떨어져 있었고 이로 인해 고혈압까지 생긴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과도한 단백질 섭취가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단백질을 분해할 때 나오는 노폐물들을 신장이 처리해야 하는데 너무 많은 양을 감당하지 못해 망가진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후에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니 몸에서 노폐물이 제대로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혈압이 더욱 올라갔고 심장에도 부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정수 씨는 신장 질환뿐만 아니라 고혈압과 심장 질환까지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최근 통계를 보면 이런 경우가 결코 드물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장 질환 환자의 80% 이상이 고혈압을 동반하고 있고 60% 이상이 심혈관 질환을 함께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의 장기가 망가지면 다른 장기들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런 상황이 되면 치료도 훨씬 어려워진다는 점입니다. 신장 기능을 회복시키려면 단백질 섭취를 줄여야 하는데 그러면 근육량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혈압을 낮추는 약을 쓰면 신장에 부담이 갈 수 있고 신장 기능을 보호하는 치료를 하면 다른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한신장학회 전문의들은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한번 이런 악순환이 시작되면 막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방의 핵심이 바로 올바른 식습관, 특히 음식 조합에 주의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 문제를 남의 일로 여길 수 없습니다.
매일 우리가 먹는 음식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제대로 알고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할 때입니다. 사장 해결책 제시 일부.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신장 건강을 지키는 방법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며 이미 많은 분들이 올바른 식습관으로 건강한 노년을 보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음식을 어떻게 조합해서 먹느냐에 있습니다. 전주에 거주하는 78세 김복순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김복순 씨는 5년 전 건강검진에서 신장 기능이 조금 떨어진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지금부터라도 식습관을 바꾸면 더 이상의 악화를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김복순 씨는 그 말을 듣고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바꾼 것은 아침 식사였습니다. 예전에는 바나나와 우유를 함께 마셨는데 이제는 바나나를 먹는 날과 우유를 마시는 날을 따로 정했습니다. 바나나를 먹는 날에는 토스트나 계란과 함께 먹고 우유를 마시는 날에는 시리얼이나 빵과 함께 드셨죠. 같은 영양소를 섭취하더라도 한 번에 몰아서 먹지 않고 나누어 먹는 방식으로 바꾼 것입니다. 점심과 저녁 식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전에는 국물 요리에 밥을 말아서 드시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국물과 밥을 따로 드셨습니다. 김치나 젓갈 같은 짠 반찬을 먹을 때는 다른 짠 음식은 피하고 대신 오이나 상추 같은 담백한 채소를 함께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불편했습니다. 평생 해오던 식습관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김복순 씨는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가족들도 처음에는 왜 그렇게 복잡하게 먹냐고 했지만 점차 이해하고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3개월 후 검사에서 신장 기능 수치가 안정화되었습니다. 1년 후에는 오히려 조금 좋아진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도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은 나이가 들면서 신장 기능이 계속 떨어지는데 김복순 씨는 오히려 유지되거나 개선되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김복순 씨는 현재까지도 이런 식습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78세가 되었지만 신장 기능은 여전히 안정적이고 다른 건강 지표들도 모두 양호합니다. 혈압도 정상이고 당뇨나 심장질환 같은 합병증도 없습니다. 서울아산병원 신장내과 연구팀이 김복순 씨와 같은 방식으로 식사하는 어르신들을 3년간 관찰한 결과도 놀랍습니다. 음식을 적절히 분산해 먹은 그룹에서 신장 기능 악화율이 현저히 낮았다는 것입니다. 특히 고칼륨이나 고나트륨 음식을 다른 음식과 함께 먹지 않고 따로 먹었을 때 효과가 더 컸습니다. 핵심 원리는 간단합니다. 신장이 한 번에 처리해야 할 부담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한 번에 들지 않고 여러 번에 나누어 드는 것과 같은 원리죠. 같은 양을 먹더라도 시간을 두고 나누어 먹으면 신장이 무리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원리는 상쇄 효과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짠 음식을 먹을 때는 칼륨이 풍부한 채소를 함께 먹어 나트륨의 배출을 도와주고 단백질이 많은 음식을 먹을 때는 수분 섭취를 늘려 신장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입니다. 이런 방법들은 특별한 약이나 치료 없이도 누구나 실천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해하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신장 건강을 지키기 위해 60대 이후 특별히 주의해야 할 5가지 음식 조합과 올바른 섭취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의료진과 영양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권장하는 검증된 방법들입니다. 첫 번째로 주의해야 할 조합은 바나나와 우유입니다. 둘 다 칼륨이 매우 많은 음식으로 함께 먹으면 신장에 과도한 부담을 줍니다. 올바른 방법은 하루 걸러 하루로 번갈아 먹는 것입니다. 바나나를 먹는 날에는 우유 대신 물이나 녹차를 마시고 우유를 마시는 날에는 바나나 대신 사과나 배를 드세요. 두 번째는 김치찌개와 라면의 조합입니다. 둘 다 나트륨 함량이 높아 함께 먹으면 하루 권장량의 2배가 넘는 소금을 섭취하게 됩니다. 김치찌개를 끓일 때는 라면 대신 두부나 버섯을 넣어보세요. 라면을 드시고 싶다면 김치찌개가 아닌 맑은 국물에 끓여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계란과 두부를 함께 많이 먹는 것입니다. 둘 다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지만 함께 과량 섭취하면 신장이 처리해야 할 단백질 노폐물이 너무 많아집니다. 계란을 먹는 날에는 두부 대신 채소 위주의 반찬을 드시고 두부를 먹는 날에는 계란 대신 생선이나 살코기를 조금씩 드세요. 네 번째는 멸치젓과 김치를 함께 먹는 조합입니다. 둘 다 발효식품이라 건강에 좋지만 나트륨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멸치젓을 드실 때는 김치 대신 상추나 깻잎 같은 신선한 채소와 함께 드시고 충분한 물을 마셔 나트륨 배출을 도와주세요. 다섯 번째는 견과류와 말린 과일을 함께 간식으로 먹는 것입니다. 견과류는 인이 많고 말린 과일은 칼륨이 농축되어 있어 함께 먹으면 신장에 부담이 됩니다. 견과류를 드실 때는 신선한 과일과 함께, 말린 과일을 드실 때는 요구르트나 치즈와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음식 조합을 피하는 것 외에도 지켜야 할 중요한 원칙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입니다. 하루에 8잔 정도의 물을 조금씩 나누어 마시면 신장이 노폐물을 배출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단,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식사 시간을 충분히 갖는 것입니다. 빨리 먹으면 신장이 갑작스럽게 많은 양을 처리해야 해서 부담이 됩니다. 최소 20분 이상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세요. 세 번째는 과일과 채소를 다양하게 먹되 한 번에 많이 먹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바나나, 오렌지, 토마토 같은 고칼륨 과일은 하루에 1개 정도만 드시고 다른 과일과 번갈아 가며 드세요. 네 번째는 가공식품을 피하는 것입니다. 햄, 소시지, 치즈, 통조림 등은 나트륨과 인산염이 많이 들어있어 신장에 해롭습니다. 가능한 한 신선한 재료로 만든 음식을 드세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지키는 것으로는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적어도 3개월 이상 꾸준히 실천해야 몸의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조금씩 익숙해지면 자연스럽게 습관이 됩니다.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 함께 실천하면 더욱 쉽게 지킬 수 있습니다. 이런 올바른 식습관을 실천한 분들의 놀라운 변화를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여러분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희망적인 현실입니다. 광주에 거주하는 76세 정수님 씨는 2년 전만 해도 신장 기능 저하로 매달 병원을 다녀야 했습니다. 의사는 이대로 가면 투석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정수님 씨는 그 말을 듣고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5가지 음식 조합을 완전히 피하고 물을 충분히 마시며 식사 시간도 늘렸습니다. 처음 한 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평생 해오던 식습관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았거든요. 바나나 우유도 그리웠고 김치찌개에 라면 넣어 먹는 것도 포기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정수님 씨는 투석이라는 무서운 현실 앞에서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달째부터 작은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얼굴이 덜 붓더니 소변 색깔도 맑아졌습니다. 무엇보다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3달째 병원 검사에서는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신장 기능 수치가 눈에 띄게 개선된 것입니다. 의사도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은 나이가 들면서 신장 기능이 계속 나빠지기만 하는데 정수님 씨는 오히려 좋아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의사는 이런 경우를 본 적이 드물다며 정수님 씨의 노력을 크게 칭찬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정수님 씨의 신장 기능은 거의 정상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투석 이야기는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의사는 이 상태만 유지하면 평생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정수님 씨는 지금도 그때의 식습관을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정수님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는 불편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더 맛있게 먹고 있어요. 음식 하나하나를 제대로 맛보게 되니까 예전보다 식사가 더 즐거워졌어요. 무엇보다 건강해진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기분이 좋아요. 인천에 거주하는 71세 박태현 씨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박태현 씨는 당뇨와 고혈압이 있는 상태에서 신장 기능까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세 가지 질환을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었죠. 하지만 올바른 음식 조합으로 식사를 시작한 후 모든 수치가 안정화되었습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혈압약의 용량을 줄일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신장 기능이 좋아지면서 자연스럽게 혈압도 안정되었고 당뇨 관리도 훨씬 쉬워졌습니다. 박태현 씨는 지금 의사로부터 모범 환자라는 칭찬을 듣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들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대한신장학회에서 이런 식습관을 실천한 분들을 1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90% 이상에서 신장 기능이 안정화되거나 개선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꾸준히 실천한 분들일수록 더 좋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신장 건강을 지키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거창한 치료나 비싼 약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을 조금만 다르게 조합하면 됩니다. 바나나와 우유를 따로 먹고 김치찌개에 라면 넣지 않고 단백질 음식을 한 번에 과하게 먹지 않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한 가지씩 천천히 바꿔나가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지만 몸이 좋아지는 것을 느끼면 자연스럽게 습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장은 지금도 묵묵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 고마운 신장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노년은 바로 오늘의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이런 소중한 건강 정보를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세요. 주변의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건강한 내일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